정말 대학을 위해서 10대를 희생해야 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취업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하고 싶지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움찔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 하는 청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라이프사이드 오브 넘은 이번에 작품 맡았었고 다큐멘터리 PD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강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무인사진관 연출한 구경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은 극심한 경쟁 사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남들이랑 다르면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다수의 길이 아니면 좀 주눅들기도 하고 보편적인 그런 길이 아니면 다름을 인정받기보다는 좀 틀렸다고 치부되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좀 남들이 정해둔 길에 맞춰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작품을 만들었어서 그 당시에 입시에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었는데 제 미래를 위한 자신의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기보다 뭔가 사회적인 틀에 갇혀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한다는 그 임무 같은 그 짐이 저한테는 되게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아깝기도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저를 위한 시간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갈등이 사실 어떤 무서울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고 싶지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움찔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청년분들과 비슷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이쯤 되면은 주변에서 다들 어디로 진로를 정했니?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뚜렷한 진로 방향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나아가야 할 때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너무 늦었다. 라면서 좀 불안해하고 쫓기듯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암묵적인 흐름 때문에 제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02년생인데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제 주변 지인분들도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개별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아무래도 진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지금의 전공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괴리감,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아이러니함, 그런 게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진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번 방학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좋아하는 거, 진심으로 제 가슴이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할 때 좀 바쁜 3학년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게 좀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큰 걱정거리기도 하면서 지레 지금 좀 겁을 먹고 있습니다. 3학년에. 제가 취업을 바라보고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스펙이 딸리는 것 같다. 졸업도 앞두고 있고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지 않았을까. 이제 방학이니까 대학생으로서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가 현재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지친 느낌? 이런 거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온 지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과의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좀 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제가 소청도를 방문했었는데 그 소청도에 등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등대가 사실 저희가 차를 안 타고 걸어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경사도 있고 날씨도 덥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 풍경이 되게 말도 못할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소청도 하면은 이제 소청 등대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분바이랑 스트로마톨라이트 직접 취재하러 갔는데 이제 그 분바이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에 직접 올라가서 그거를 만져보고 취재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런 경험이었고, 엄청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고 나서 또 그 꼭대기까지 갔을 때 펼쳐지는 그 절경이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제가 대청도를 갔다 왔었는데 두 번째 날 아침에 등산을 했던 서풍바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너무 힘들다. 등산 뒷산도 안 올라가는 애가 이곳을 올라가고 있네 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딱 펼쳐진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올라왔구나.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파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인터뷰하면서 기사 쓰는 것도 기억에 남았지만 일단 백령도 자체에 방문하는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값진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장소가 인상적이라기보단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정말 의미 있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 마을 주민분들이 도시에서랑 또 느낌이 달랐어요. 도시에서는 이제 붙잡고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보통 경계를 하기 마련인데 여기 섬 주민분들은 또 그렇지 않는 면이 더 많아서 오히려 인사를 하거나 이런 데에서 되게 거리낌이 없으셔서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여기서 직접 볼 수 있어서 이게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내용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백령도의 두무진이거든요. 그래서 두무진에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아마 파랑 기자단 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신 단어일 텐데 백령도가 되게 나이가 많은 땅이잖아요. 그중에서 특히 두무진은 보통 10학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무진을 보면 늘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돼서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들도 사실 두무진에 특히 가게 되면 이 바위는 10억 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겠구나. 나의 고민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작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비울 수 있어서 두무진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또래 청년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을 각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위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청년분들에게 너만 그런 고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잡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일기도 엄청 많이 쓰고 수업 시간에 막 일기 쓰고 막 그랬어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편인데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다를 게 없어 보이는 2장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옵션을 추가해 볼게요. 브랜드 로고 하나 추가된 것 뿐인데 이 티셔츠의 가치와 우리의 인식에 확연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흰색 티셔츠라는 같은 제품일지라도 브랜드 제품은 훨씬 신뢰할 수 있고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소장 가치와 구매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2장의 티셔츠를 통해 우리는 브랜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그저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표와 로고가 브랜드인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판매하는 제품을 보증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품질, 디자인, 방향성, 철학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냥 좋은 제품, 좋은 기업, 좋은 서비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실제로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브랜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PR 용어 사전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개인의 꿈, 철학, 가치관, 비전 등을 분석해 커뮤니케이션 툴과 채널을 통해 브랜드화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퍼스널 컬러는 들어봤는데 퍼스널 브랜딩은 못 들어봤습니다. 멘트가 좋다요. 아니요. 아예 들어본 적 없으세요? 퍼스널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상되는 거라도 있을까요? 뭔가 개인에 맞춰서 뭔가를 추천해주는 걸까요?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퍼스널 브랜딩이 기업, 국가 등의 조직과 단체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개인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면 이제는 개인의 목표와 비전, 나의 윤택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MZ세대라고도 불리는 현 밀레니얼 세대에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기업과 회사, 직장에 소속되어 직장인으로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것이죠. 퍼스널 브랜딩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IT 업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백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공백 업무를 채워주기 위한 프리랜서들 그리고 계약직 업무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지는 않을까, 또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고용 불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내가 봤을 때 더 좋은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한 개인이 평생 직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회의 수요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어필하고 개인의 가치를 올려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남과는 다른 나만의 차별점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돈에 솔직한 밀레니얼 세대는 자산을 더욱더 불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아 실현이라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매슬로우에 따르면 가장 최상위의 단계는 자기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삶에 대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이제 창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가 잡혔다면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작은 일이라도 실행하는 것과 오랜 기간 꾸준히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로 제작한다면 퍼스널 브랜딩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가치관 수립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속도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정해둔 길, 정해둔 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나의 본질을 키우고 나만의 색채를 강조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처음에 일단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좀 찾아서 읽고 여러 가지 막 공부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결론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어떤 개념에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더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그 뭔가 수익적인 그런 의도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진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가치가 되게 변하지 않고 내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같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하는 고민이 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내가 계속 그렇게 청춘인 것처럼 살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해도 되는지 그때처럼 또는 조금 참고 어떤 것과 타협을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같이 마셔도 되죠? 그럼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렇게 게스트가 집에 와서 자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방도 남으니까. 아, 그렇구나. 사진은 잘 찍으셨어요? 사진이라뇨? 봤어요.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거. 네? 어떻게? CCTV 화면을 우연히 봤어요. 사진 들고 사진 찍는 사람 처음이라. 아, 주인이 저예요. 사기꾼 아니죠? 직접 예약하셨잖아요. 농담이에요.
아까 그 사진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아, 결혼하셨구나. 남편분 같이 안 오셨네요? 죽었어요, 작년에.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젠 다 극복했으니까. 극복이요?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 생활만 망가지더라고요.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제야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극복.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저로 돌아가려고요.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땐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무려 세계 정복은 농담이고 세계를 여행하는 꿈.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고 꿈을 잊고 살았죠. 세계여행. 사실 저도 여행 사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요? 어쩐지. 저 그 사진들 좀 봐도 돼요? 그럼요. 청춘이죠. 와, 우윤희 수공사막 맞죠? 밤에도 이렇게 멋지구나.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밤이 됐을 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통 별바다가 됐어요. 마치 꿈 안에서 깨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꿈 안에서 깨어있는... 재밌네요. 그땐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사진관을 관리하면서. 아, 사실은 에어비앤비도 불편하지만 하는 거예요. 뭐야, 불편한 거 맞았네. 그럼 여행 사진 작가는 왜 하고 싶었어요? 끝없이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런데요? 재작년쯤이었나? 이렇게 사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30대가 되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장엔 돈도 없고 사랑했던 여자친구는 진작에. 현실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뎠던 거겠죠? 그런 걸 꼭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치부할 순 없어요. 꿈을 쫓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여유든 좋은 사람이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청춘인 것 마냥 살 수는 없잖아요. 대책 없이 하고 싶은 일만 쫓을 나이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그럴 나이가 대체 뭔데요? 20대는 무엇이든 도전은 나이고 도전? 아름답죠. 하지만 30대는 달라요. 도전만 하기엔 점점 초라해지죠. 그럴 바엔 보통의 삶을 흉내내기로 했어요. 딱히 도전적이지 않은 삶이요.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럼 그렇게 5년, 1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이렇게 사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지? 그건 그냥 누가 그랬어요? 청춘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 장밋빛 뺨이나 붉은 입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까지고 청춘일 수 있는 거죠. 잠깐 어디 좀 같이 갈래요? 지금요? 갑자기?
와, 진짜 예쁘네요. 여기가 한국의 우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땐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목처럼 달의 밝은 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좀 비춰지고 싶은 자아와 그렇지 못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 좀 재밌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t's not so bad, just look on the bright side. It's the right time to come through. I'm learning to fall in love with the twilight. Spend a lifetime trying to fantasize of seeing the world through another's eyes. I know it don't help, I'm just getting by. Oh, I just gotta try. Try to keep in mind this one bad night in paradise. Only got one life, I'ma live it right. Oh, I just gotta try. Shaking off stupid thoughts, fill my cup. It's half full and I'ma drink it up. Oh, it's not so bad, just look on the bright side. It's the right time to come through. I'm learning to fall in love with the twilight.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ove I'm just doing my best. Going under, but I'm holding my breath. But I'm looking up at the bright side, of the moon. Where to go? I'm losing my balance, vertigo. I fall to bad habits, typical. Oh, how original. But I can't afford to waste all my time, so I'll just ignore. I might never find what I'm looking for. Maybe I will never know. But oh, it's not so bad, just look on the bright side. It's the right time to come through. I'm learning to fall in love with the twilight.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ove I'm just doing my best. Going under, but I'm holding my breath. But I'm looking up at the bright side, of the moon. Shaking off stupid thoughts, fill my cup. It's half full and I'ma drink it up. Oh, it's not so bad, just look on the bright side. It's the right time to come through. I'm learning to fall in love with the twilight.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prove I'm just doing my best. Going under, but I'm holding my breath. But I'm looking up at the bright side, of the moon. Shaking off stupid thoughts, fill my cup. It's half full and I'ma drink it up. 결국 제가 원하는 자아도 그 아닌 자아도 모두 결국엔 내 모습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또 이제 그 자신만의 색깔로 가진 자아를 결국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석했을 땐 이 노래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섬이라는 곳도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깎이면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게 됐을 텐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선택을 위해서 하는 고민의 시간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면 저는 그 고민의 시간 또한 어쨌든 간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흔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조금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큰 낙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걸 놓치고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대로 제가 휩쓸려서 그냥 제 주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답이 있고요. 머릿속에 답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항상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화를 촬영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